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진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진맥을 합니다. 한의사는 손가락 3개를 환자의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에 대고 지긋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것을 진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맥이란 과연 어떤 행위이며 한의사는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거 기계가 없던 시절에 한의사는 오직 망, 문, 문절 이 4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야 했습니다. 망은 얼굴 상태와 혀 그리고 병소를 관찰하는 것이고, 들을 문자 문은 숨소리를 듣거나 심지어 냄새를 맡는 것이고, 물을 문자 문은 고통스러운 바를 묻는 것이고, 절은 촉진과 진맥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진에 해당하는 진맥은 환자의 요골동맥의 박동을 통해서 신체 내부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진찰 방법입니다. 손목의 맥을 보통 총구맥이라고 합니다. 한의사들은 진맥이라는 진찰 행위를 통해서 내부 장기 기능의 흥분 혹은 허약 상태, 체내 열기나 기혈의 소통 상태, 정신적 긴장 상태를 파악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진맥을 합니다. 서양의 진맥은 생체 징후 중 하나인 맥박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사의 진맥은 단순히 맥박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의 진맥은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맥경이나 맥결 등 진맥 전문 한의사들을 통해서 체계화됐습니다. 한의사들은 손목의 요골동맥을 통해서 주로 진맥하지만 추가로 목에 있는 경동맥에 있는 인역열, 발목에 있는 태계열 등의 동맥의 맥박을 확인해서 비교 진단하기도 합니다. 맥진은 총구맥과 인역맥을 비교하는 방법, 삼부구맥법, 소화의 맥을 진찰하는 호구 삼관맥법 등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은 어떤 맥상에서 어떤 병증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비노맥학에서는 맥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이것을 28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보통 부, 침, 지, 삭, 활삽 등 6가지 맥상으로 음양, 표리, 한열, 허실과 함께 병의 중등도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것은 병증을 구분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변증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맥을 넓게 보면 28종이다. 요약하면 부, 침, 지삭, 활삽, 세, 대 8가지가 중요한 맥이다. 또 요약하면 부, 침, 지, 삭이다. 이 부, 침, 지, 삭의 4가지 맥을 아는 것은 참으로 청고의 오묘한 요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 침, 지, 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부, 침, 지, 삭만 제대로 아는 것도 힘들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의수세보원의 저자인 이재마 또한 맥법은 증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 이치는 부침지상만 보면 족하지 기이하고 세밀한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재마의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은 후대의 한의학자들이 이재마의 진맥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전해온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침지삭은 어떤 맥상일까요? 먼저 부맥은 손을 가볍게 얹었을 때 강하게 느껴지며 이 맥은 표증이나 양증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 피부질환, 외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침맥은 깊게 눌러야 잡히며 이것은 이증이나 음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장부의 열, 식체, 어열, 수종 등에서 나타납니다. 치맥은 맥박이 느리면서 보통 한증이나 허증, 기력 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는 상맥은 빠른 맥으로 열증이나 실증, 고열, 염증 상태, 교감신경 항진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활맥은 매끄러운 맥상으로 위장장애나 담음이 있을 때 임신 중 자주 나타나고,
산맥은 거칠고 끊기는 듯한 맥상으로 어혈이나 혈어, 심혈관 질환 등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주 가는 맥, 또 두꺼운 맥, 힘이 있는 맥, 힘이 없는 맥 등도 구분합니다. 이러한 진맥은 단순한 맥박수나 리듬만이 아니라 맥압의 변화, 혈관의 긴장도, 박동의 강도, 리듬의 규칙성, 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심혈관 상태, 말초 순환 기능, 자율신경계의 흥분 혹은 억제 상태, 혈류 점도와 같은 혈액 역학적 특성에 대한 간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박의 속도 및 파형의 변화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전신 염증 상태, 기초 대사율, 내분비 기능 이상 등을 시사할 수 있어서 숙련된 진맥은 이와 같은 생리적, 병리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임상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손목만 내밀면서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시오 라는 환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맥을 오해한 것입니다. 진맥은 혈압계처럼 단일 수치로 병을 진단하는 기계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맥은 망문 문조를 종합해서 환자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진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맥상만을 통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직맥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찰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혹일부에서 한의사들은 진맥만을 통해서 임신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임신 중에는 호르몬과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특유의 맥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진맥만을 통해서 임신 여부를 판단하고자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한의사들은 진맥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맥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의사에 제시된 맥상을 제대로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진맥의 어려움은 마치 기타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음을 제대로 느끼고 또한 조절이 어렵지만 수년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결국 선율까지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음의 높낮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도음을 도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의계 내부에서도 맥파계, 맥진기 등을 활용해서 맥의 주기, 강도, 파동 형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저 또한 가속도 맥파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말초 혈류의 파형 분석을 통해서 심박 변이도, 자율신경 상태, 관 탄성도 등을 측정하는 데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자의 맥박을 느껴서 확인하는 진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맥은 단지 기계가 없던 시대의 유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맥은 현대 진단기기로 포착하기 어려운 환자의 기능적, 정서적,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감각 진단법입니다. 물론 그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고 오진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맥은 단순히 병을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의사의 태도이자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의사는 다양한 검사 결과와 함께 망문 문절의 일부인 진맥을 통해서 그 변증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비록 서양의학적 병명이 확진되는 환자라 할지라도 진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맥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진료실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한의사인 저는 오늘 또 진맥을 합니다. 그럼 한동안의 생생별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